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디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화의 섬 제주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졌죠. 무덥고 습하고 그래서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바로 에어컨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안구건조증을 호소하는 분 등 안과 이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제주 라이브에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요. 처음 소개해드리는 병원인데요. 제주시 노영동에 위치한 눈사랑 안과. 오늘 이 시간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원장님. 네. 오늘 처음 뵙는데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제주 눈사랑안과의 안과 전문의 박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선의 의료와 기술을 적용하여 환자분들의 눈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제주도 사나이고요. 오늘 이제 많은 관심과 질문을 가져주신다면은 성심성의껏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제 병원을 가려고 하면은 이제 진료 대기도 봐야 되고 또 선생님과 좀 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오늘 그래서 우리 박대영 원장님께서 귀한 시간을 휴진임에도 불구하고 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소중한 기회 또 많은 분들이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요. 우리 초코님 방송 전부터 와 진짜 킹왕짱 기대됩니다 하셨고요. 우리 임채용님 번창하세요. 그리고 겉바속초 초코칩님, 나 항상 그대르님, 여름바다님, 윤동남, 상남자님, 아지기야님, 나무님님, 그리고 문HJ님께서도 오늘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안과와 관련된 궁금증들, 또 고민들을 나누실 수 있는 시간으로 무엇이든지 물어보실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많은 질문 남겨주시면 우리 원장님께서 친절하게 답변 주실 예정이니까요. 4시부터 5시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또 여름철에 진료를 많이들 찾아오실 텐데 좀 어떤 고민들이 사실 가장 많을까요? 계절적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냉방기의 사용에 따른 이제 건조증 노출로 인해서 눈이 건조해지거나 혹은 따가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제주 분들이 사실 알러지 결막염이 굉장히 많으세요. 의외로 가려움이나 따가움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이 오십니다. 네네. 그 외에 더불어서 이제 전염성 눈병이 많이 돌고 있어요. 물놀이 뭐 이런 것들 맞습니다. 때문에. 예, 물놀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네네. 사우나 가시는 곳에서 많이 걸려오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제가 많이 뵙는 그 환자분들의 고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눈사랑 의원은 또 지금 안과는 제주시 노영동에 위치해 있잖아요. 이 노영동이 좀 서울로 비교하면 강남? 이런 느낌의 중심구인데 우리 병원의 자랑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네. 저희 눈사랑안과는 2015년부터 시작되었고요. 전문성 있는 진료, 그리고 저희는 일요일 날도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편안하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진료받으실 수 있고 한결같은 주치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제가 성심성의껏 잘 치료해 드리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요일 날 진료가 진짜 직장인 분들에겐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요일날은 유난히 좀 더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진짜 일요일 날 진료하는 병원을 찾기 어려운데 안과는 사실 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주가 원래 고향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태생은 울산인데요. 네, 사투리를 많이 안 쓰시네요. 그런가요? 사실은 제가 여기저기를 많이 지내보다 보니까 이제 두루두루 조금씩 말투가 조금씩 섞여 있다고 사람들이 표현하세요. 네네. 그래서 울산에서 태생했다가 이제 대구에서 학교를 주로 다니고 그 다음에는 대전과 서울까지 이제 대학원이나 그런 여러 임상 생활을 거치면서 이제 제주에는 이렇게 정착해 있는데요. 지금은 뭐 사실 제주가 제일 만족스럽습니다. 제주 라이프를 만족해하고 계시네요. 제주의 여름 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아까 아내분과 또 따님이 또 응원하고 계신데. 지금 제주는 좀 많이 더워져서 사실은 밤에 활동하기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산책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밤바다도 많이 즐기시고.
제주 생활을 만족하고 계시군요. 네. 그러면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제주가 고향이 아니심에도 이제 제주에 오게 되셨는데, 의사라는 꿈을 좀 어떻게 갖게 되신 건지 궁금하네요. 네. 처음에는 사실 저는 컴퓨터 공학에 관심이 많았고, 진짜요?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코딩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프로그램 코딩에 굉장히 좀 나름 제가 소질이 있었거나 뭐 대회 입상도 하고 그런 쪽을 많이 원했었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구하고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진학을 조금 바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적성이 잘 맞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의대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대학원에 가서 실험이나 어떤 연구도 많이 하면서 의학에 대한 많은 그 이해를 높여서 저는 뭐 이런 길들이 저한테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약간 그 사람을 볼 때 나는 무조건 문과다, 이과다는데 원래 좀 약간 이과 계열이셨나 봐요. 코딩이면. 문과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수많은 과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왜 하필 이제 안과의 진로를 정하게 되신 걸까요? 그 안과의 가장 큰 장점이 다른 과에 비해서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체 장기 중에서 밖으로 가장 드러나 있는 장기거든요. 그래서 특수한 현미경을 사용하면은 눈 겉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물론 수많은 이제 다른 이제 정밀 기계를 사용한 것도 많이 있지만 네네. 그 보는 것만으로도 진단이 쉽게 내려진 경우가 많이 있고 치료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기타 다른 뭐 청진기 대보거나 엑스레이 찍거나 피 검사하는 것도 좋은 검사법이고 훌륭하지만 직접 보는 게 아니고 조금 간접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달리 저는 직접 볼 수 있는 안과에 대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으로 여겨져서 이렇게 안과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안과의 방송을 준비하면서 문득 저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기검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안과는 정말 특별히 내가 너무 뭔가 힘들거나 눈이 나빠지거나 이럴 때만 찾았던 것 같거든요. 네. 안과의 정기검진도 좀 중요할까요? 안과 정기검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국가검진에서 그게 네. 그 정기적으로 포함은 안 되어 있긴 하지만 1년마다 시력 검사라든가 이제 눈 안쪽에 안저 검사라고 네. 막 신경 사진을 찍어보는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인분들 기준으로는 그래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으면 시력 검사랑 안저 검사를 해보는 것을 꼭 추천해 드립니다. 안과의 정기검진도 굉장히 중요하고 1년에 한 번씩 좀 보는 걸 추천해 주시는군요. 네, 오늘 또 그 사이에 질문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우리 해피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구건조증 자가진단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네, 사실 건조증의 진단은 증상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건 맞고요. 그 이제 안과에 오셨을 때 그 건조증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증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증상의 종류는 사실 다양해요. 건조증의 증상은 건조하다, 네. 혹은 아프다, 혹은 눈이 빠질 듯이 아프다, 심지어는 간지러운 것도 건조증인 경우가 있고요. 혹은 침침한 것도 건조증에 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거는 건조증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은 일단 한번 안과에 오셔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볼 수는 있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도 이제 대학생 때 이제 라식을 하면서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심해져서 저 같은 경우 자가진단법을 알지 않아도 되는 게 새벽마다 정말 눈이 빠질 것 같고 요즘 특히 에어컨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하루 종일 켜고 차에서도 켜고 이러니까 정말 이게 안구 건조증이 심하신 분들은 너무 고생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서 잠깐 네. 부연 설명해 볼까 하는데요. 네. 네, 이제 네. 현 슬라이드를 이제 보시면은 이게 정상 눈물막이군요. 네, 그래서 슬라이드 보시면은 왼쪽 하단에 보시면 정상적인 눈물막이 형성돼 있으면은 눈물막이 매우 매끈하게 나오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특수 검한 약을 넣었을 때 볼 수 있는 형태인데 건조증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눈물막이 마치 유리창에 번지듯이 빨리 네. 흩어져서 깨지거나 혹은 이제 상처들이 자발적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막 스크래치가 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직접 비비지 않거나 상처를 주지 않고도 저런 것들이 저절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이 있는 상태에서는 눈이 건조함을 느끼게 되고 네. 덩달아서 이제 위에 사진 보시면은 이제 차창 유리막이 정상적일 때는 잘 보이는데 네. 건조함이 있는 것만으로 저렇게 더 흐리게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40, 50대이신 분들은 가끔 네. 건조증 좀 심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노안이 좀 심해져서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의외로 노안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저런 건조증이 심해서 건조증만 치료해도 시력이 좋아지거나 우와. 건조증이 많이 좋아져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건조증으로 진료를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안약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처방해 주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최고의 그 처방인가요? 사실 건조증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안약이 가장 중심을 이룬 건 맞고요. 그 외 생활 습관 측면에서도 많이 중요한데요. 일단 생활 습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건 미디어 줄이기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그 미디어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건 사실 휴대폰이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자면은 네. 맞아요. 특히 이제 밤에 이 스마트폰을 여는 순간 한 2시간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요즘 네. 너무 볼 게 많죠, 여러분. 맞아요. 뭐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보다 보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현재 아마 슬라이드 나오고 있을 텐데요. 네.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까맣게 이제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으신데 아마 흔히 하는 자세들 중에서는 네. 누워서 휴대폰을 맞아요. 이렇게 보죠. 올려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예, 약간 조명 어둡게 해서 보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건조증에서 가장 불리한 자세예요. 왜냐하면은 네. 우리가 특히나 이런 디지털 디스플레이 볼 때는 눈 깜빡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눈물막을 코팅시키는 횟수가 줄어들게 돼요. 네네네. 나도 모르게. 네네. 그리고 이 여기서 나오는 빛이나 그런 것들이 그 주변 조명과 조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눈에 많이 부담을 주거든요. 그래서 눈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네. 눈도 건조해지고 그렇구나. 그 다음날 되면 눈이 막 빠지듯이 아프다고 하는 분들 다양하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생활 습관 중에서는 네. 남녀노소 다 똑같긴 한데요. 네. 요거를 가장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조금은 너무 타이트하긴 한데 하루에 총 30분 이상을 네. 휴대폰이나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보지 말자. 그렇게 30분. 예. 너무 짧다. 1시간 정도. 네. 그 중요한 거는 자세도 중요해요. 그래서 아. 옆에 이제 슬라이드 오른쪽 보시면 이게 물론 네. 그 우리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해야 할 거기도 한데 성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차라리 그래도 미디어 볼 거면은 앉아서 똑바로 앉아서 이렇게요.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사실 눈 건강에도 안 좋고 노안도 가속화될 수 있고 네. 건조증도 더 많이 오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이게 가장 중요한 생활 그 습관 변화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습도 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건조하지 않게 물을 조금 자주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네. 이제 안약은 이제 여러분들이 인공 눈물, 이제 뭐 어떤 분은 생리식염수라고도 표현하는데 정확하게는 인공 눈물은 생리식염수랑 좀 다르긴 한데요. 네네. 어쨌든간 인공 눈물 자주 넣는 걸 가장 흔하게 하는 방법이긴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네.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주는 게 인공 눈물이고 그런데 그 밑 빠진 물독에 구멍이 있으니까 빠져나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무리 넣어줘도 건조증이 쉽게 해소 안 되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밑 빠진 물독을 고쳐주는 네. 기능성 치료제, 안구 건조증 치료제를 따로 넣어주시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인공 눈물도 치료 효과는 조금 있기는 해요. 네네. 하지만은 조금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 좀 더 지속적인 효과를 내주는 이제 건조증 치료제가 요새는 많이 여러 가지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병합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쓰는 걸 전문적으로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고요. 네네.
그 외에는 이제 건조증 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시술들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아마 오늘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누가 내 얘기 하나 이렇게 저같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스마트폰도 안 좋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밤중에는 특히 열면 안 되겠다 네. 생각이 드네요. 러브스토리님께서는 바람만 눈에 들어가면 눈물이 막 납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병원에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이런 분들 많이 오세요. 그래서 병원에 가시는 게 좋고요. 네. 저는 보통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특히 제주는 바람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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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요. 네. 그 이제 오른쪽 우측에 이제 건조증이 있어서 눈물막은 보호막에 해당되는데 네. 바람이 불면 그 보호막이 날아가거든요. 아. 그 보호막이 날아가면은 맨살이 드러나는 거랑 비슷합니다. 네. 그러면서 원래 건조한데 억지로 눈물이 짜져 나오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네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건조증이 그 기반에 있는 거고 건조증을 좋아지게 하면 역으로 바람만 들어가면 눈물 나는 게 좋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와, 이게 건조증과 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네요. 예, 맞습니다. 노안인 줄 알았는데 바람 탓인 줄 알았는데 그 기저에는 또 건조증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네요. 네, 병원을 한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겨울을 기다리는 던지네스 통계님께서 제가 고혈압을 때문에 15년 정도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안과 관련 합병증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과 합병증 검사 또한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예, 정답은 이제 해야 한다이고요. 해야 한다. 네. 왜냐하면 일단 고혈압만 놓고 봤을 때 고혈압 합병증 중에는 고혈압 망막병증이라는 병이 있기는 해요. 네네. 예, 자주 나타나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은 시신경 망막을 찍어보는 안저 검사를 해봐야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상이 있으면은 고혈압을 더 잘 조절을 해야 한다든가 혹은 네. 그에 관련된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하는 게 고혈압 있으신 분한테도 좋은 검사 주기 검진이 되겠습니다. 네. 최소한 1년에 한 번 예. 네, 추천해 주셨고요. 나 항상 그대를 님께서는 제가 스마일 라식 수술을 하고 오늘 1일차입니다. 동공 반대 부분, 이게 상이 맺히는 부분이랄까요? 이 왼쪽을 볼 때 조금 쪼이는 통증이 느껴지는데 괜찮은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 1일차라서 사실 스마일 라식 하고 나서 통증이 통상적으로 많지는 않은데요. 아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텐데 원래 결국은 스마일 라식 수술도 결국은 이제 날카로운 칼이 이제 절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관련된 일부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조금 움직였을 때 나타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어차피 아마 병원을 자주 내원하시게 될 거니까 네. 뭐 차분히 보시면서 주치 선생님하고 잘 상담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스마일 라식을 질문 주셔서 문득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다 생각이 든 게 보통 이제 내가 눈 시력이 안 좋아서 병원 안과를 가는데 크게 뭐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라식과 라섹과 스마일 라식의 각각의 좀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근시 난시를 교정하는 시력 교정술인 건 다 공통적인 방법인데 네. 수술 방법의 차이점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뭐 조금 쉽게 생각하면은 스마일 라식은 라식과 라섹의 그 약간의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은 수술 방법의 차이기 때문에 너무 자세히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상황마다 좀 차이점은 있는데 네. 조금 더 구분하자면은 라식하고 라섹을 조금 더 비교를 많이 쉽게 하는데요. 라식은 이제 뚜껑을 열어서 쉽게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네. 뚜껑을 열었다가 이제 레이저 조사를 해서 각막이란 부분을 깎아내서 다시 덮어주는 거고요. 라섹은 그냥 뚜껑을 없애고 그냥 깎아서 그 뚜껑이 다시 스스로 재생되는 걸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아마 라섹은 뚜껑을 아예 없애버리기 때문에 네. 통증이 많이 있고 그리고 시력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있는 시간이 좀 있어요. 네네. 하지만 라섹은 그 뚜껑이 새로 재생된 거라서 튼튼해요. 그래서
외상에 강한 편이고 네네. 라식은 이제 회복이 빠르고 자가 재생약이 적긴 한데 그 이제 뚜껑 절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가 만약에 차후에 외상이 들어갔을 때 경우에는 라식 수술하고 나서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뚜껑이 절편이 밀리거나 이탈을 해서 합병증을 겪는 경우가 드물게 있으세요. 아, 네. 그래서 나는 운동을 많이 하고 눈을 부딪히는 경우가 많으신 분들은 뭐 예서 축구 선수라든가 복싱 선수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네. 그런 경우라면 사실 라식을 하면 안 되죠. 그렇네요. 예, 그런 분들은 라섹을 하는 게 맞고요. 네. 선생님마다 사실 선호도도 대부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하게 대부분 하시는데 근데 보통은 그에 맞는 수술법을 추천하는 거에 따라 상담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고 네. 스마일 라식 딱 그 중간에 약간 형성된 게 있기는 한데 좋은 수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또 하러 가면은 전 라식 해야지 했는데 또 라섹을 권유하시는 경우도 있고 좀 네. 그 사람이 각각의 눈과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진단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안녕세라님께서도 오늘 들어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아기의 머리를 감길 때 이 아기 눈에 거품이 들어가면 어떻게 식히는 게 좋을까요? 그냥 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물론 작게 들어가면은 대부분 자극이 없이 끝나기 눈물 흘림이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해결이 될 텐데요. 네. 대부분은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될 테고 좀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사실 어린 아이분들이 있는 분들은 일회용 인공 눈물이나 기타 인공 눈물을 예비용을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돌쯤에 아기도 그렇게 넣어도 하나요?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인공 눈물 넣는 건 나이 제한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상비용 약으로 이제 일회용 그 인공 눈물을 구비해 두시면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갖고 놓으시면은 네. 그런 것들은 유통기한도 1년 이상 길거든요. 네네. 그래서 뭔가 들어갔을 때 그 인공 눈물만 넣어주는 것만으로 희석이 되는 효과가 우와. 있고 눈의 편안함을 좀 더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만으로도 응급처치로 훌륭한 우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네. 좋은 방법이 되겠어요. 어린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사실 처음 듣게 된 정보인데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특히 좀 돌 아기 같은 경우는 말을 못하니까요. 맞아요. 조금 크면 엄마 따가워, 엄마 왜 그래 이렇게 예. 할 텐데 예. 이럴 때 좀 난감한데 또 맞아요. 모든 아기들에게 좀 쓸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문 HJ님께서는 원장님 녹내장의 원인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남겨주셨네요. 요거는 이제 사실 좀 어찌 보면은 좀 모호하고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긴 한데요. 네. 정확하게는 아직 알려진 원인은 잘 모른다고 보는 게 맞는데 네. 이제 경향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녹내장이 잘 발생하는. 네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쉽게 알 수 있는 걸로는 가족력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할아버지나 뭐 부모님이나 녹내장 가족력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고요. 네. 그 외에는 좀 쉽게 알 수 있는 걸로는 내가 안경을 쓰고 있다. 이제 근시가 있다. 네네. 근시도 녹내장이 좀 더 많은 원인에 해당됩니다. 와. 그래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네. 요새 아이들 근시 안경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시를 진행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면은 저는 녹내장이 생길 확률이 더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다 검증이 안 됐는데 이제 눈에 더 많이 나쁜 사람일수록 높은 안경 도수를 쓰는 사람일수록 녹내장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뭐 그 정도로 일상생활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원장님이 이제 다음에도 자주 나와주셔서 녹내장을 주제로 한번 더 해주시면 좋겠네요. 운동남 상남자님께서요. 선생님 밤에 특히 제가 눈에 빛 번짐이 좀 심합니다. 이런 경우에 좀 치료를 해야 할까요? 네, 이런 분들도 종종 있으신데요. 가장 많은 경우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건조증입니다. 아까 그 슬라이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제 건조증이 있으면은 눈물막이 흩어져서 상이 흐리게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밤에는 빛 번짐으로 느껴져요. 네. 그래서 건조증 치료가 잘 된 분들은 밤에 빛 번짐이나 눈부심이 좀 완화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나도 모르는 다른 슬라이드 틀게요. 네.
예를 들어서 근시나 난시가 조금 있으신데 평소 때는 안 불편한데 밤에는 좀 덜 보이거나 빛번짐이 있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야간에서 운전이 많이 해야 하는데 빛번짐이 심해서 불편하면은 안경 착용만으로도 그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낮은 도수의 안경으로.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흔하니까 일단은 그거를 결국 확인하기 위해서는 안과에 내원하셔야겠지만 그 두 가지 정도를 주로 많이 집중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겉바속촉 초코치님께서는요, 혹시 집에서 에어컨을 많이 틀면 걸리는 눈병 같은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를 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결국은 에어컨은 이제 습도를 낮추고 바람이기 때문에 눈을 건조화시키는 가장 좀 적이거든요, 건조증에. 네. 그래서 에어컨 바람을 정면으로 쐬지 않는 게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게끔. 맞아요. 네. 그래서 무풍으로 하신다든가 네. 조금 정면으로 바람 되지 않게 필요할 것 같고 네. 에어컨 청소, 필터 청소 잘 하시겠지만 거기에 만약 혹시 먼지 많이 끼어 있거나 부실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분진 때문에 알러지 결막염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필터 청소도 확실히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아즈기아님께서는 노안에 좋은 눈 관리 비법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가장 많이 이제 질문 주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정답이 없는 거기도 하는데 네네. 제가 오늘 준비해온 슬라이드가 있어서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오늘 정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해주셨네요. 슬라이드가 무려 30장 이렇게 정성스럽게 우리 원장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어차피 노안은 누구나 다 관심 가지고 있는 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원래 노안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가장 단면적인 의미로는 이제 원거리는 잘 보이는데 근거리가 덜 보인다고 표현하시는 이 부분이에요. 근데 근거리를 볼 때는 우리 사람 눈은 이제 네. 조절력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조절력이 이제 나이 들어갈수록 떨어지게 돼요. 네네. 그래서 원거리 볼 때보다 근거리 볼 때는 그 조절력이 뒷받침 안 되면 결국 상이 흐리게 보여서 이렇게 이제 요것처럼 가까운 곳부터 잘 안 보이거나 네. 이제 휴대폰을 맞아요. 멀리에서 보이는 엄마 아빠도 네, 이렇게 보시죠. 맞아요. 이렇게. 그런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눈의 피로도 높이게 되고 이제 근거리 시력을 저하시키는 게 노안의 가장 일반적인 면이고요. 네. 그래서 노안은 결국은 잘 볼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지는 건데 근거리하고 원거리는 이제 정상일 때는 잘 보시는데요. 네. 이제 노안이면은 이제 원거리나 중간거리까지는 크게 영향이 없는데 근거리 위주로 잘 안 보이는 거고요. 결국은 노안은 사실은 노화의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항노화에 관련된 모든 치료법들이 노안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안과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마트폰을 피하자 그렇게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노안을 줄이는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남녀노소 다 모든 분들에게 핸드폰 많이 하지 마시고 태블릿 적게 보시고 그 조도를 너무 어둡게 하지 마시고 네. 그런 것들을 주문해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시면은 이제 먼 데를 많이 보는 게 좋아요. 특히 뭐 녹색 산이나 그런 네. 것들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항산화제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항노화에 관련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강기능식품, 눈 영양제에 해당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복용하시면은 일부 늦춰주는 효과가 있거나 가끔은 요거 드셨는데 눈이 좀 좋아졌다고 표현하신 분도 사실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상담을 원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권해드린 편인데 어떤 것들을 권해드리냐면은 여기 보시면 안토시아닌, 아스타잔틴, 지아잔틴, 오메가3 루테인 네. 사실 종류가 많은데 제가 다 적어놓은 이유는 사실 이게 뭐가 제일 좋다 정해진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잘 맞는 게 저 중에 하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잘 고민하셔서 혹은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무엇을 더 권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네. 이런 것들이 주로 흔하게 이용되는 이제 항산화제 건강기능식품이다. 네. 이제 음식으로 사실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루베리라든가 혹은 갑각류, 뭐 새우, 연어, 혹은 네. 기타 녹황색 채소들.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먹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 챙겨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쭉
펼쳐놨는데요. 저는 조금 연령대별로 달리 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뭐 네. 특별한 과학적 근거를 갖는 것은 많지는 않지만은 아무래도 오메가3 루테인은 조금 50대 이후부터 좀 더 드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그전에는 조금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쉬운 그 항산화제를 많이 권해드리고요. 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사실은 이거는 꼭 포함돼야 돼요. 그 많이 드시겠지만 멀티비타민, 네네. 네, 다복한 비타민은 기본적으로 갖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도안이 조절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 조절력 감소를 좀 느리게 하거나 어느 정도 심지어는 약간 돌아온다고 연구 발표가 된 것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난 윤 영양제 먹기는 힘들고 음식으로 하고 싶다면 여기 사진들에 보이는 것들이 네. 좋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캡처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냉장고 앞에 딱 붙여 두시면 좋겠네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특히 사무 작업하시는 분들은 늘 이렇게 컴퓨터, 휴대폰에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작업을 해야 된다 하면은 뭐 50분 정도 하고 뭐 10분은 조금 다른 데 눈을 두는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직 하시는 분들은 30분마다 1분이라도 쉬십시오. 눈을 감고 있거나 좀 먼 데를 봐주시거나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건 아까 전에 조절력을 쓴다 했잖아요. 네네네. 모니터 보는 것만으로 사실 눈 조절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비유하자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똑같아요. 계속 힘을 주고 예, 힘을 주고 있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긴장도를 낮춰준 측면에서 멀리 바라봐주면 눈에 스트레칭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 눈한테 너무 미안한 게 저는 이제 막 작업을 막 하다가 이제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이제 빛과 에어컨과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뭐 몽골족이다, 뭐 인디언족이다 이런 분들의 눈이 좋은 이유가 뭔가 자연에 많이 맞습니다. 노출되어 있어서 그런가 네. 봐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몽골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네. 굉장히 초원이 넓게 펼쳐져 있고 먼 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네네. 주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력이 좋게 나온 이유가 그런 환경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셔서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배경이 CG 같다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제주시 노영동에 위치한 눈사랑안과 이 시간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핵폭탄과 유도탄들님께서 충혈이 잦을 때는 좀 원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고민 나눠주셨네요. 네, 이것도 이제 흔히 많이 말씀하시는 호소하는 증상들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원인을 구별을 해야 돼요. 네. 충혈이 잦을 때는 주로 3가지가 많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첫 번째는 건조증, 네. 두 번째는 알레르기 결막염, 알레르기 결막염.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요것도 말씀드릴 텐데 눈꺼풀 염증도 많이 있으세요. 눈꺼풀 염증이요? 예, 현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네. 눈꺼풀 테두리에 이렇게 뭔가 노란 게 묻어 있는 게 보이시는데요. 네네네네. 저게 원래 정상적으로는 눈물에 기름샘이 나오는 곳이에요. 근데 저게 막힌 거예요. 그럼 저걸 막히면은 눈꺼풀 염증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저거 있는 분들도 충혈이 잘 생겨요. 그래서 눈꺼풀 염증이 있으신 분은 아무리 인공 눈물도 해결이 안 돼요. 네네. 요거를 이 눈꺼풀 염증 해결하면은 좋아져요. 원인을 좀 명확히 알아야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구별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 핵폭탄과 유도탄님들님께서 아까 3가지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거에 좀 해당되는지 그 원인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무님께서는 선생님 휴대폰 그 블루라이트 기능이 있는데 이것 또한 효과가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휴대폰에 그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도 있고 맞아요. 또 안경도 요즘 많이들 이렇게 시중에 판매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는 아직 확실하게 효과 있다고 검증되지는 않았는데요. 네. 제가 생각하는 입장은 나쁠 게 없다입니다. 해서 나쁠 건 없다. 어. 사실 제 안경도 블루라이트 필터가 되어 있는 안경이에요. 진짜요? 네네. 네. 그래서 단점은 보면은 약간 좀 사물이 약간 노랗게 보이는 네. 단점이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블루라이트에 대해서 어떤 망막, 시신경에 네. 조금 해를 줄 수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적어도 이 필터를 했을 때 네. 이제 눈에 더 나쁘다는 얘기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 반대급부로 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저도 그냥 아직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그냥 그런 걸 하고 있고 간혹 보면은 우리 아이 그냥 블루라이트 필터 안경 껴도 돼요? 라고 물어보신 네네. 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답해드려요. 근신 안시 있어서 안경 끼면은 당연히 블루라이트 필터 해도 되는데요. 근데 그거 없어도 안경 안 껴도 되는데 그 네. 안경 끼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그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겠냐. 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아이들은 사실 눈 안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항산화제에 해당하는 시스템이 아이들은 그게 눈에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약해지거든요, 자연적으로.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이들도 선글라스 끼면 좋고 그 햇빛 피하기 위해서 모자 잘 쓰는 것도 중요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화를 막아주는 즉 항산화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편이어서 안경을 굳이 안 껴도 되는데 블루라이트를 위해서 안경까지 끼는 건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니까 또 어릴 적이 생각이 나는데 제 친구 중에 안경 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안과를 찾아가서 썼다가 좀 후회하는 친구들이 예. 많습니다. 이제 그 생각이 번뜩 나네요. 우리 도노님께서 선생님께서는 안경을 착용하고 계신데 왜 의사 선생님들은 라식 수술을 안 하시나요? 이런 질문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네. 일단은 제 의견은요. 네. 내가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맞아요. 라식은 굉장히 좋은 수술법이고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제 동료 안과 의사 선생님들 절반 이상이 했어요. 네, 그래서 하고 다 좋아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거든요. 이제 저는 안 한 이유는 일단은 저는 시기를 놓쳤어요. 예, 제가 아직 젊지만은 네.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라식을 수술하는 게 좀 불리한 면이 있어요. 가장 큰 면으로 노안이 상대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나이에 접어들면은 네. 그럼 라식 수술하는 효과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누릴 수 있는 효과가 기간이 짧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경 벗고 지내고 싶은 욕구가 사실 크진 않아서 네. 그냥 안경 쓰는 게 오히려 제 모습에 좀 더 어울리고 네네. 괜찮다고 외관상으로도.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냥 라식 수술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없어서요. 그냥 저는 그냥 이대로 지내고 있고요. 물론 다른 안과 의사 선생님들은 많이 하신 분이 거의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답변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나에게 20대 때 이제 라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나는 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만 좀 젊을 때 더 하는 걸 추천해 주시나요? 예,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더 오랫동안 누릴 수 있으니까요. 이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라식을 하시면은 이제 곧 노안이 5년 안에 찾아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먼 거 잘 보이려고 수술했는데 네. 이제 거꾸로 가까운 게 덜 보인다고 안 보이고. 불평하세요. 몇 년 지나면 그러면은 너무 아쉽거든요. 네네. 근데 20대 하시면은 적어도 20년 동안은 이제 잘 관리되었을 때는 내가 모든 사물을 다 또렷하게 안경 없이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질문을 조금 많은 분들이 주시고 계셔가지고 아래로 어쩔 수 없이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로리님께서 50대 시력이 0.8, 0.9 정도인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필터 씌운 것처럼 약간 뿌옇게 보이는데 눈을 물로 씻어내면 좀 맑아집니다. 이상 증상이 맞나요? 저는 좀 밤에 휴대폰을 잘 보는 편이에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로리님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조증이나 눈꺼풀염을 약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눈곱이 많이 끼어 있다, 눈 뜨기 힘들다, 네. 눈이 아프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좀 시간 지나면은 활동하다 보면 괜찮아진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밤 동안에는 이제 눈물의 순환이 정체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눈을 깜빡이지 않으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눈 건조증이나 혹은 기타 눈꺼풀 염증이 있으신 분은 염증 물질이 쌓여요. 축적돼요. 네네. 그런 것들이 눈을 딱 썼을 때는 이제 눈에 보일 정도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앞유리창을 흐리게 만드는 시력적인 저하 현상 일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원인 질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조증이 있다든가 혹은 눈꺼풀염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교정을 해주시면은 괜찮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네. 밤에 휴대폰을 잘 보신다고 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휴대폰 시간을 작게 하고 네. 그리고 올바른 자세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요즘 제가 이제 일본 여행 갔을 때 지금은 좀 많이 수입이 들어오긴 했는데 네. 이게 뭔가 그 눈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시원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저는 처음에 그걸 선물 받았을 때 되게 신세계였거든요. 뭔가 기름때도 보이고 예. 어머 이거 뭐야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좀 안구건조증이신 분들 시원하게 느껴지는 게 좀 일시적일까요? 예, 약국에서 그런 제제를 종종 이제 쓰시는 분도 있고 판매하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과 의사가 바라보는 저의 의견은 일시적으로는 도움될 수는 있으나 자주 사용하면은 좋지는 않겠다라는 게 제 네. 생각이에요. 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 눈물 안에는 여러 가지 이로운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단백질 인자, 물도 있고 네. 혹은 기타 비타민 인자들 많은 게 있는데요. 음. 그런 씻어내는 것들을 하면 일거에 다 홍수처럼 떠내려가요. 아. 그러면 처음에는 시원해요. 그게 주는 이제 약간 좀 화한 느낌이 있잖아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 순간이 시원한데 그 이후에는 다시 이 내 눈이 눈물샘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또 네. 그만큼 예, 이거 다시 채워 넣어야 하니까 이 수조를 다시 채우고 다시 좋은 인자들 다시 네네. 뿌려야 하니까 그래서 눈에서는 오히려 그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길게 봤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힘드시면 쓰는 거는 예, 어쩔 수 없겠지만 예, 자주 반복적으로 하는 건 좋지 않겠다. 네네. 네. 근데 이제 또 시중에 보면은 안구건조증이 심하신 분들은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이 해보실 것 같은데 네. 그 약간 스팀 안대처럼 음. 따뜻하게 하는 걸 전 하고 나면 조금 괜찮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건 좀 어떤가요? 저는 대부분은 권장합니다. 아. 대부분은.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슬라이드 요거랑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네. 이제 그 건조증이 사실 있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도 포함해서 이게 이 눈꺼풀염증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근데 저것을 좋아지게 하는 치료에 온찜질, 즉 뜨겁게 찜질하는 게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저거를 녹여내고 정상적인 분비 작용을 유도했을 때 많은 호전이 있기 때문에 온찜질 안대는 실제로 유용하고 실제적으로 교과서적 치료로도 적혀 있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건조증이 있을 때 직접적으로 하는 게 꼭 유용한 건 아니지만 보통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눈꺼풀 염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대부분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터넷이나 보면은 이제 아예 온찜질 그 기계 안대 같은 것도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뭐 진동도 있고 맞아요, 눌러주기도 맞아요. 하고 마사지 기능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유용한데 다만 한 번은 이제 눈 상태를 확인하고 네네. 그게 거기에 해당하는 게 맞는지 상담하고 보시는 게 좋은데요.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알러지가 심한 분들. 알러지가 심한 분들은 보통은 냉찜질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온찜질이 역효과 나타날 수 있고요. 네네. 그 두 번째는 이제 녹내장 있으신 분들은 이제 녹내장은 원래 안압이란 건 눈의 압력을 낮춰주는 게 주가 되는데 네. 이제 찜질은 괜찮은데 이제 압력을 가해주는 마사지 기능이 강하게 있으면은 그럼 눈에 압력을 들썩들썩하게 하는 그러네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안 좋고요. 또 세 번째는 사실 이제 이것도 있는데요. 근시 도수가 높은 분들은 망막이 그 두께가 시신경 두께가 얇으세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망막에 구멍이 생기는 망막 열공기라는 게 많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눈 마사지가 너무 과하면은 그러니까 찜질은 말고요. 네네네. 마사지 기능이 너무 강하면 눈이 들썩들썩 이게 쭈물럭쭈물럭 하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망막박리라고 하는 위험한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그 근시 도수가 높거나 혹은 알러지가 있거나 녹내장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그거를 좀 배제하고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기 검진이 중요하겠네요. 네. 지금 현재 내 눈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러브스토리님께서는 라식과 라섹 통증이 어느 정도 강한지 많이 아픈지 좀 고민이 되시나 봐요. 라식은 했을 때 보통은 통증이 거의 없는 편에 속하고요. 네. 라섹은 통증이 꽤 있기는 한데 요새 이제 수술 요법이나 레이저 그 기계 향상 등에 의해서 그게 통증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고 비교적 견딜 만하거나 생각보다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저는 라식을 했을 때 굉장히 신세계 그러니까 뭔가 사우나 가도 너무 불편하고 막 MT 이런 데 가면 밤늦게까지 놀고 하는데 맨날 눈이 빠질 것 같았거든요. 맞아요. 렌즈를 끼면. 예. 근데 이제 시술을 받을 때 눈을 뜨는 게 좀 무섭
무섭긴 했는데 딱 나왔는데 뭔가 다시 새로 태어난 기분? 그래서 라식 같은 건 또 바로 일상생활 하니까 또 좋은 점도 많더라고요. 나 항상 그대로님께서는 원장님은 그래서 눈 영양제 좀 어떤 거 드시나요? 추천해 주세요 하셨는데 앞서 좀 좋은 영양제 같은 걸 좀 추천해 주셨죠? 네. 네. 그러면 한 번만 다시 그 네. 슬라이드를 보면은 선생님은 오메가를 드시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그냥 한번 제일 잘 아는 거라. 저는 이제 뭐 제 개인적으로는 멀티비타민하고 오메가3 챙겨 먹는데요. 오메가3가 이제 조금 더 제가 우월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건조증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유일한 눈 영양제입니다. 오, 네. 오메가3가요? 예. 그래서 대신에 오메가3를 조금 많이 드셔야 하는데요. 네. 이제 시중에 보면 오메가3가 RTG 오메가3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네. 예. RTG 오메가3는 흡수율이 높아요. 아. 그래서 일반 오메가3 한 개 먹은 것보다 2배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와, 네. 그래서 이제 알려진 바로는 RTG 오메가3 하루에 1000mg, 보통 하나를 보통 1000mg인데요. 그거를 꾸준히 먹었을 때 건조증에 도움이 많이 된다더라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다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했을 때 오메가3만 먹어도 건조증 좋아지신 분들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1차적으로 권하고 오메가3가 다른 기능이 좋은 게 많이 있어요. 네. 심혈관 질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인지기능 향상 효과 그리고 항산화제로서의 좋은 효과 복합적인 게 많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영양제보다는 저는 오메가3를 좀 더 좋아하고 그리고 실제로 건조증이 있을 때는 저걸 좀 더 많이 권해드리고 또 황반변성 예방 치료제로도 흔히 이용되는 거라서 저는 맞는 거로 생각하는데 다만 오메가3 이제 주의할 때는 간 질환이 있다든가 혹은 출혈성 질환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어떤 내과 상시 복용하는 게 있거나 간이 안 좋거나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내과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복용하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방송에 많은 분들이 지금 막 하트를 눌러주시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윤영주님의 질문을 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싶은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윤영주님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여자입니다. 가끔씩 사람이 두 명으로 보일 때가 있고요. 차선이 X자로 보일 때도 있고요. 백내장은 조금 있는데 약물 치료 중이에요. 매일 그런 건 아니고 안 그럴 때도 있지만 MRI 뇌를 좀 찍어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증상을 보이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저도 종종 접하는 분들인데요. 사실 이제 이것만으로 다 구별할 수 없지만은 한 두세 가지 정도 생각해야 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백내장 있는 것만으로 저렇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백내장은 이제 제가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네. 백내장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슬라이드를 준비해 이 주셨습니다. 슬라이드인데요. 네. 이제 정상인 분들에 비해서 백내장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래 그림 보시면은 빛이 똑바로 한 군데 맺히지 못하고 이렇게 산란되게 되거든요. 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백내장의 증상이 다르기는 한데요. 겹쳐 보이거나 두 개로 보이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칭할 때 한눈 복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한쪽 눈을 가렸는데도 겹쳐 보인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백내장이나 혹은 난시, 근시 이런 것 때문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 당장 하지 않으신다면은 백내장이 많지 않다면은 안경을 끼는 게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런데 한눈으로는 괜찮은데 두 눈으로 보니까 두 개로 보인다. 네. 그러면 MRI 찍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두 눈 복시라고 표현하는데요. 네네. 두 눈으로 봤을 때 복시, 굴체가 두 개로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눈이 똑바로 있지 않고 이렇게 삐딱하게 사시나 뭔가 마비 증상이 생겨서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바로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진료 받아보셔서 MRI 찍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 눈사랑안과 박대영 원장님과 이렇게 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되게 많은 분들께서 질문 주셨고 저도 벌써 이 50분이 흘렀나 깜짝 놀라면서 이제 정말 클로징을 눈 깜짝한 그죠? 사이에 진짜 지나간 것 빨리 같아요. 지나갔는데요. 오늘 첫 방송 좀 어떠셨나요? 예, 제가 유익한 정보를 많이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네. 뭐 제 나름대로 재능 기부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무튼 굉장히 좀 행복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많은 분들에게 네. 좋은 안과 상식을 많이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휴진이시고 또 소중한 쉬시는 날인데 이렇게 또 재능 나눔으로 우리 비욘드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우리 원장님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비욘드는 여러분의 더 건강한 삶을 위해 유익한 콘텐츠 제작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눈사랑 안과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